바다 스님한테 다 바람이 말했어. 제주도의 모래사장을 뭐라고? 휘젓는 그 순간 민호의 너 미쳐.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제발 그만해. 자기야, 저는 나랑 결혼해줄래? 동성애자예요. 그 한마디가 가족의 웃음소리를 삼키며 이러면 안 돼. 황지훈의 무릎 꿇은 자세를 영원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청혼 반지가 손가락에 미끄러지듯 떨어지는 소리가 파도 소리조차 삼켜버리는 폭풍처럼 울려 퍼졌다. 민호는 그날 아침부터 가슴이 터질 듯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창밖으로 펼쳐진 펜션에서 가족들은 평소처럼 웃으며 아침을 먹었다. 엄마는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오늘은 다 같이 해안도로 드라이브 가자 하며 신나게 말했다. 아빠는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여동생 수연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오빠들 사진 찍자 라고 재촉했다. 지훈 형은 여자친구 혜린과 손을 잡고 앉아 눈빛으로 무언의 약속을 주고받았다. 그날이 지훈의 청혼 날이었다. 가족 여행을 핑계로 제주에서 특별한 순간을 준비한 거였다. 민호는 그걸 알았다. 형의 비밀스러운 미소, 혜린의 수줍은 기대감. 하지만 민호의 비밀은 더 무거웠다. 22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진실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린 시절부터 민호는 달랐다. 서울의 좁은 아파트에서 자란 그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여자아이들 얘기를 할 때마다 혼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호야, 너는 어떤 애가 좋아? 친구들의 질문에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 아직 몰라.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그의 시선은 항상 옆자리 준호에게 머물렀다. 준호의 웃음소리, 손가락이 책장을 넘기는 모션, 심지어 땀이 맺힌 목덜미까지. 그 감정은 처음엔 호기심이었지만 고등학교에 들어서면서 사랑으로 피어났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가족에서 그런 사랑은 죄악처럼 느껴졌다. 민호는 매일 거울 앞에서 자신을 탓했다. 왜 나만 이렇게 이상한 거지? 가족은 민호를 착한 아들로 여겼다. 공부 열심히 하고 형 지훈처럼 스포츠도 잘했다. 지훈은 항상 민호의 롤모델이었다. 28살 지훈은 대기업에서 일하며 안정된 삶을 살았다. 혜린과 만난 지 3년. 그들은 결혼을 꿈꿨다. 민호는 형을 부러워하면서도 그 안정된 세계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 했었다. 대학에 들어가 서울에서 혼자 살며 그는 처음으로 자유를 맛봤다. 게이바에 가본 적은 없었다. 대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었다. 나도 살아야 해. 숨기지 말고 그 글들이 민호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가족 앞에서는 여전히 평범한 민호였다. 제주 여행은 엄마의 제안이었다. 요즘 다들 바빠서 가족끼리 제대로 모인 적이 없잖아. 아빠는 처음엔 퉁명스럽게 바쁘다고 했지만 결국 동의했다. 수연은 19살. 아직 대학생으로 가족의 막내였다. 그녀는 민호를 가장 잘 아는 동생이었다. 오빠, 요즘에 그렇게 피곤해 보여. 수연의 물음에 민호는 과제 때문에 라고 웃어넘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다. 이 여행에서 모든 걸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지훈의 청혼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형의 핸드폰을 봤을 때 제주에서 청혼할게 라는 메시지. 그날 민호는 생각했다. 형의 행복이 시작되는 날, 내 비밀도 끝나야 해.
펜션에서 출발한 차는 해안도로를 달렸다. 창밖으로 제주의 검은 현무암과 푸른 바다가 스쳤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발라드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혜리는 지훈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오늘 기대돼. 지훈은 웃으며 걱정 마. 완벽할 거야 라고 답했다. 민호는 뒷좌석에서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저렸다. 형은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수연이 민호의 손을 잡았다. 오빠, 무슨 생각해? 표정에 그래.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냐. 목적지는 유명한 절벽 근처 해변. 지훈이 미리 예약한 작은 카페 테라스였다. 가족들은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사진을 찍었다. 엄마는 이게 바로 행복이야 라고 감탄했다. 아빠는 드물게 미소를 지었다. 민호는 그 순간을 영원히 새기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시계는 이미 멈춰 있었다. 지훈이 슬쩍 일어나 혜린을 데리고 테라스 끝으로 갔다. 가족들은 눈치채고 조용히 지켜봤다. 지훈이 무릎 꿇었다. 혜린아, 나랑 결혼해 줄래? 반지가 빛났다. 혜린의 눈물이 흘렀다. 네, 오빠. 그 순간 민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형의 행복이 너무 밝아서 자신의 어둠이 더 깊게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 축하해.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이 웃으며 고마워. 민호야 라고 했지만 민호의 눈빛은 달랐다. 하지만 나한테도 말할 게 있어. 공기가 멈췄다. 엄마의 손이 커피잔을 떨어뜨렸다. 민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동성애자예요. 오랫동안 숨겨왔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침묵이 바다를 삼켰다. 혜린의 미소가 굳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호의 눈물이 흘렀다. 형, 미안해. 내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게 나야. 진짜 나. 수연이 먼저 달려와 민호를 안았다. 오빠. 괜찮아. 하지만 엄마는 울음을 터뜨렸다. 민호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이.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날 밤 펜션은 지옥이었다. 지훈은 혜린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문밖에서 싸움 소리가 새어나왔다. 이게 다 뭐야? 내 동생 때문에. 혜린의 목소리. 지훈은 혜린아, 진정해. 가족 문제야 라고 달랬지만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민호는 방에 홀로 앉아 창밖 바다를 보았다. 내가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아픈 거지? 후회와 해방감이 뒤엉켰다. 그는 처음으로 자유로웠지만 그 자유는 가족을 찢어발기는 칼날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말없이 짐을 챙겼다. 제주를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민호는 지훈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형, 미안해. 민호가 속삭였다. 지훈은 대답 대신 창밖을 보았다. 서울로 돌아온 후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엄마는 매일 울었고 아빠는 민호를 피했다.
수연만이 민호 곁을 지켰다. 오빠,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우리는 가족이야. 하지만 지우는 달랐다. 혜린과 헤어졌다. 청혼이 취소된 후 그는 내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라고 민호에게 소리쳤다. 민호의 삶은 무너졌다. 대학을 중퇴할 뻔했다. 친구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그는 혼자서 상담소를 찾았다. 그곳에서 만난 상담사는 말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게 첫걸음이야. 민호는 서서히 변했다. 온라인에서 LGBT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그중 태민이 있었다. 24살, 제주 출신의 그래픽 디자이너. 태민의 미소는 민호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너의 용기가 부러워. 태민의 말에 민호는 처음으로 웃었다. 시간이 흘렀다. 6개월 후, 지우는 여전히 민호를 탓했다. 하지만 엄마가 먼저 변했다. 민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아팠을 텐데. 그 말에 민호는 울었다. 아빠도 서서히 다가왔다. 아들아, 내가 행복하면 돼. 수연은 형, 이제 용서할 때야 라고 지훈을 설득했다. 지훈의 변화는 느렸다. 그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호를 찾아왔다.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지훈의 눈물이 흘렀다. 내가 커밍 아웃한 날, 내 꿈이 무너진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 보이네. 내 용기가 우리를 깨웠어. 민호와 태민의 관계는 천천히 피어났다. 제주로 다시 간 여행에서 그들은 손을 잡았다. 가족들도 동행했다. 이번엔 진심 어린 미소였다. 지우는 새 여자친구를 소개했다. 이번엔 진짜야. 내 덕분에 알게 됐어. 사랑은 숨기면 안 돼. 민호는 형을 안았다. 형, 고마워. 그날 바다 앞에서 민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 가족이야.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속삭였다. 용서와 사랑의 파도. 민호의 변화는 가족 전체를 재편했다. 서울의 겨울이 깊어갈 무렵, 집안 공기는 여전히 서먹했지만 작은 균열이 보였다. 엄마는 부엌에서 민호에게 김밥을 쌌다. 이거 먹고. 태민이랑 데이트가. 그 말에 민호는 놀랐다. 엄마가 태민을 알고 있었다니. 수연이 소근거렸다. 엄마가 몰래 물어봤어. 좋은 애래. 민호의 뺨이 붉어졌다. 태민과의 만남은 아직 데이트라 부르기 일렀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정도. 하지만 태민의 눈빛은 민호에게 안식을 주었다. 너의 이야기 다 들었어. 제주에서 내가 한 그 용기. 나도 해보고 싶어졌어. 지훈의 상처는 깊었다. 청혼이 깨진 후 그는 회사에서 승진 기회를 놓쳤다. 상사에게 개인 사정이라고 핑계댔지만 속으로는 민호를 원망했다. 밤에 혼자 맥주를 마시며 생각했다. 왜 하필 그날, 왜 나한테. 하지만 혜린의 이별 편지가 다가왔다. 지훈 오빠, 내 가족을 사랑하니 나도 사랑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아직 내 동생을 용서 못한 것 같아. 그 편지가 지훈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민호의 방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민호야. 나 좀 봐. 민호는 안에서 대답했다. 형. 피곤해. 지우는 문에 기대 앉아 울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 거리를 물들일 때 가족은 다시 제주로 갔다. 이번엔 치유의 여행이었다. 아빠가 제안했다. 지난번 일 잊지 말고 직면하자. 비행기에서 민호는 태민의 손을 잡았다. 태민은 처음 가족 앞에 나섰다. 엄마는 반가워요. 태민 씨라고 미소 지었다. 수연은 오빠들 잘 어울려 라고 장난쳤다. 지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노력했다. 해변 산책 중 그는 민호를 불렀다. 민호야. 그날 내가 한 말. 나한테도 용기 줬어. 혜린과 헤어진 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뭔지 깨달았어. 이제 새로 시작할게. 민호의 내면은 여전히 출렁였다. 태민과의 첫 키스는 제주의 별 아래서였다. 민호야. 나랑 같이 가자. 태민의 속삭임에 민호는 떨렸다. 나 아직 무서워. 하지만 그는 안겼다. 그 키스는 해방이었다. 가족 모임에서 태민을 소개한 날 아빠가 말했다. 민호야. 내가 웃는 게 제일 좋아. 그 말에 민호의 눈물이 흘렀다. 지우는 태민에게 다가와 민호 잘 부탁해 라고 했다. 그 순간 형제의 벽이 무너졌다. 여름 민호는 LGBT 지원단체의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가족 여행에서 커밍아웃했어요. 모든 걸 잃을 줄 알았지만 오히려 얻었어요. 청중의 박수가 민호를 채웠다. 태민은 곁에서 지켜봤다. 내가 빛나 가을. 지훈의 결혼식이 열렸다. 새 신부 은지는 지훈의 상처를 안아주었다. 민호는 형수에게 형을 행복하게 해줘라고 속삭였다. 결혼식장에서 민호는 태민과 춤을 췄다. 가족들의 미소가 빛났다. 겨울이 다시 왔다. 민호는 태민과 함께 살기로 했다. 작은 원룸에서 그들은 미래를 그렸다. 우리도 언젠가. 태민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은 이제 완전했다. 그날 제주의 기억은 상처가 아니라 성장의 증표였다. 시간의 흐름은 상처를 문신처럼 새겼지만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기도 했다. 민호의 23살 생일. 가족은 서울 근교 펜션에서 파티를 열었다. 태민이 케이크를 들고 들어오자 모두가 환호했다. 지우는 이제 내가 가족이야 라고 태민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호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이게 내가 꿈꿨던 삶인가? 어린 시절. 그는 이런 순간을 상상조차 못했다. 학교 복도에서 준호를 보며 혼자 흥분하던 그때 세상은 적대적이었다. 뉴스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기사를 볼 때마다 민호는 방에 틀어박혔다. 나 같은 사람은 없어. 하지만 이제 그는 있었다. 그리고 사랑받았다. 태민과의 관계는 민호를 변화시켰다. 태민은 제주의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민호야. 내 감정을 숨기지 마. 그게 내 힘인데. 태민의 조언에 민호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페이지마다 그의 내면이 흘러넘쳤다. 형의 청혼장이 무너진 날. 내 마음도 무너졌어.
하지만 그 파편으로 새 집을 지었어. 지우는 민호의 일기를 몰래 읽었다. 미안해, 민호야. 내가 내 고통을 몰랐어. 형제는 밤늦게 대화를 나눴다. 지훈의 결혼 생활은 순조로웠다. 은지와의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 내 덕분이야. 내가 용기 준 덕에 나도 진짜 사랑을 찾았어. 수연은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며 LGBT 권리에 관심을 가졌다. 오빠 이야기로 논문 썼어. 그녀의 말에 민호는 자랑스러웠다. 엄마와 아빠는 노년의 여유를 즐겼다. 엄마는 동네 모임에서 우리 아들 용감해라고 자랑했다. 아빠는 민호에게 골프를 가르쳤다. 인생은 코스처럼 구불구불하지만 끝에 그린이 있어. 그 말 속에 용서가 스며들었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됐다. 민호의 직장 면접에서 한 상사가 물었다. 개인 생활은 어때? 민호는 솔직히 말했다. 파트너가 있어요. 남자예요. 상사는 미소를 지었지만 채용은 떨어졌다. 민호는 좌절했다. 태민아. 세상이 아직 변 안 했어. 태민은 안아주었다. 그럼 우리가 바꾸자. 그들은 함께 블로그를 시작했다. 제주의 파도처럼 커밍아웃 이야기 모음. 독자들이 몰려들었다. 당신의 용기가 제게 힘을 줬어요. 1년 후 제주 재방문. 이번엔 가족 전원이 태민을 포함해. 해변에서 지훈이 말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그들은 모래성 쌓았다. 무너지지 않게 서로 도우며. 민호는 그 성 위에 깃발을 꽂았다. 무지개 깃발. 바람이 불어도 그것은 서 있었다. 민호의 내면은 깊어졌다. 그는 이제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태민과의 약속. 영원히 함께 가족의 포옹 속에서 그는 속삭였다. 고마워. 모두. 민호의 삶은 이제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아침에 태민과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하고 저녁에 가족 단톡의 사진을 공유했다. 하지만 내면의 파도는 여전히 일었다. 꿈에서 자주 제주 그날을 봤다. 형의 창백한 얼굴, 엄마의 울음. 깨어나면 태민의 품에 안겨 안도했다. 또 그 꿈, 태민의 물음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 끝나. 내가 있어서. 지훈의 아이. 작은 지은이가 태어났다. 세례식에서 민호는 고모 역할을 맡았다. 지은아. 세상은 아름다워. 다양한 사랑으로 가득해. 지훈은 웃었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할게. 은지는 민호 오빠. 고마워요. 가족을 이어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 말에 민호의 눈이 촉촉해졌다. 형제의 유대는 더 강해졌다. 주말 골프에서 지훈이 말했다. 민호야. 내가 커밍아웃 안 했으면 나 지금도 가짜 삶 살았을 거야.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한국에서 동성결혼 논란이 일었을 때 민호는 시위에 나섰다. 태민과 손잡고 거리를 걸었다. 평등을 구호 속에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뉴스에 나간 사진을 엄마가 봤다. 우리 아들. 멋져. 아빠는 조심해라고 했지만 눈빛은 자랑스러웠다. 수연의 졸업식. 민호는 연설을 했다. 가족의 사랑이 나를 살렸다. 청중 중 한 명이 다가왔다.
저도 비슷해요. 그 대화가 민호의 사명을 키웠다. 그는 상담소를 열었다. 파도 쉼터, 제주에서 영감을 받은 공간. 태민이 디자인을 도왔다. 개소식에 가족이 모였다. 지훈이 리본을 자르며 이게 내 꿈이잖아 라고 말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민호와 태민은 제주로 혼행 갔다. 별 아래서 민호가 말했다. 태민아, 나랑 결혼하자. 법이 없어도 태민의 눈물이 흘렀다. 그래. 영원히. 돌아와 가족에게 알렸다. 모두가 축하했다. 언젠가 법도 변할 거야. 지훈의 말. 민호는 믿었다. 그의 여정은 계속됐다. 상처에서 꽃으로. 4년이 흘렀다. 민호는 26살. 파도 쉼터 대표였다. 매일 상담을 하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당신처럼 용기 내요. 그의 말은 희망이었다. 태민과의 삶은 안정됐다. 함께 아파트를 사고 작은 정원을 가꿨다. 여기서 우리 아이 키우자. 태민의 농담에 민호는 웃었다. 입양에 대한 꿈. 지훈의 가족은 커졌다. 지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둘째가 태어났다. 민호 삼촌. 놀아줘. 아이들의 웃음이 집을 채웠다. 지훈은 CEO가 됐다. 내 덕분에 강해졌어. 형제는 매달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형. 그날 후회 안 해. 민호의 물음에 지훈은 아니. 그게 축복이었어. 엄마의 건강이 나빠졌다. 암 진단. 병원에서 민호가 손을 잡았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엄마는 내가 있어서 엄마 강해라고 말했다. 가족은 모여 엄마를 돌봤다. 태민이 수프를 끓여 가져왔고 수연이 책을 읽어주었다. 지훈은 엄마, 우리 다 함께야 라고 울었다. 엄마의 마지막 말, 사랑해. 모두 그 후, 가족은 더 가까워졌다. 민호는 엄마의 장례식에서 연설했다. 엄마는 용서를 가르쳤어요. 나의 커밍아웃을 받아준 그 사랑처럼 눈물이 흘렀지만 미소도 있었다. 아빠는 민호를 안았다. 내가 엄마의 자랑이었어. 봄. 민호와 태민은 제주로 갔다. 엄마의 묘를 방문하고 해변에 앉았다. 엄마가 좋아할 거야. 태민의 말. 민호는 바다에 꽃을 띄웠다. 엄마, 고마워. 그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민호의 책 파도에 고백이 출간됐다.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가족이 나를 살렸다고 말했다. 세상이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통과됐다. 민호와 태민의 결혼식. 가족이 모였다. 지훈이 증인. 이제 진짜 시작이야. 민호는 속으로 감사했다. 그날의 폭풍이 이제 무지개였다. 민호의 30살. 삶은 성숙의 맛이었다. 파도 쉼터는 전국 체인으로 바이오도. 그는 강연자로 유명해졌다. 용기는 전염되어 청중의 눈빛이 그 증거였다. 태민과의 결혼 생활은 평화로웠다. 입양한 아이. 5살 하준. 아빠. 바다 가자. 하준의 말에 민호는 웃었다. 그래. 제주로. 지훈은 은퇴를 앞두고 있었다.
손주들을 보며 인생 최고야 라고 했다. 지은이는 대학생, LGBT 클럽 멤버. 삼촌 덕분에 활동해요. 수연은 결혼해 엄마가 됐다. 오빠, 내 이야기로 키울게. 아빠의 70살 생일 파티. 가족 모임. 민호가 토스트했다. 아빠, 당신의 침묵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아빠의 눈물이 흘렀다. 미안했어. 아들아. 제주 재방문. 전 가족. 하준이 모래를 파며 물었다. 아빠, 왜 제주가 좋아? 민호는 여기서 가족이 태어났으니까 라고 답했다. 지훈이 다가와 그날. 내가 무너뜨린 건 청혼장이 아니라 우리 가짜 껍데기였어 라고 말했다. 밤. 별 아래서 민호는 태민을 안았다. 사랑해, 그의 여정은 완성됐다.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 하지만 삶은 계속 도전했다. 하준의 학교 괴롭힘. 내 아빠들 이상해. 민호는 학교에 나섰다. 다양성을 가르쳐주세요. 변화는 시작됐다. 민호의 두 번째 책, 무지개의 파도. 상처는 다리를 놓아요 세상에 전했다. 60살 민호. 회상. 제주 그날. 모든 시작. 나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사랑했어. 늙은 민호의 일기. 시간은 모든 걸 치유해. 하지만 기억은 소중해. 손주들이 모여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할아버지. 커밍 아웃이 뭐예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용기예요. 진짜 나를 보여주는 거. 태민은 곁에 있었다. 우리 여정. 아름다웠어. 지훈의 후손들도 왔다. 삼촌. 당신 덕분에 우리는 자유로워요. 제주 묘지. 엄마와 아빠 앞. 쉬세요. 우리는 잘 살아요. 민호의 마지막 강연. 사랑은 무너뜨리고 세워요. 박수 속에. 그는 평화로웠다. 그의 삶. 영원한 파도처럼. 에필로그. 제주의 바다. 새벽. 젊은이가 해변에 서서 울고 있다. 민호의 책을 쥔 채. 할아버지. 당신 이야기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속삭인다. 그래. 해봐. 민호의 유산. 계속된다. 가족의 사랑. 영원히.